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시리즈 전편을 모두 감상하신 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개 2편 다크나이트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보통 악당이 구체적이고 복잡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봐야 과거의 소중한 무언가를 잃게 되어 끝없는 분노를 마음에 담아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짠하지만 뻔할 수 있는 설정을 가지는 데 반해 조커라는 캐릭터는 이제껏 본 적이 없는 무언가 설명하기 힘들고 좀잡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철학을 증명하기 위해 영웅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세상을 상대로 실험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2편 다크나이트를 역작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저 또한 역작이라는 것에 대한 의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편인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히어로 영화계의 정점을 찍은 다크나이트를 뛰어넘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마지막 편이고 피날레를 장식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브루스 웨인이 처음 가면을 쓰면서조차 확신하지 않았던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심어놓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하게 설명하기에 앞서 다크나이트 라이즈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 1편에 등장하는 극단주의 세력 어둠의 사도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브루스 웨인은 어릴 적 강도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총을 들고 법원을 찾아가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강도가 형량 감소를 위해 밀고 했다는 이유로 다른 인물에게 어이없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살을 사주한 인물은 다름 아닌 고담의 타락의 뿌리를 깊게 내린 범죄 조직의 보스라는 것을 고담시의 검사로 살아가는 어릴 적 소꿉친구 레이첼을 통해 알게 되죠. 결국 그는 복수심이 사그라들지 않은 채 화를 표출하러 팔코니를 찾아가게 되고 그 일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줄 계기가 됩니다. 고담시를 빈곤과 그로 인한 범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했었던 자신의 아버지의 뜻은 잊어버린 채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정의를 망각한 자신을 보며 실망하는 레이첼,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세상의 어두운 면과 고통을 말해주는 팔코니. 브루스는 자신이 원하는 정의와 부패한 고담의 현실을 뒤엎기 위해 직접 악인들과 뒤엉켜 살아가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돈 한 푼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불법 무기 밀매와 도둑질을 일삼던 그는 그간 세워왔던 정의에 대한 철학을 무너뜨리게 되고 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석방이 얼마 남지 않은 채 밀거래죄로 잡혔던 힘겨운 감옥살이를 하던 도중 그에게 의문의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가 원하는 세상의 정의를 위한 비밀결사의 존재를 알려주는 이 남자. 그는 브루스에게 석방 후에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하고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방을 한 브루스는 이방인의 발길이 드문 한 시골 마을 옆에서 그들만의 사상을 가지고 비밀스럽게 수련을 하던 어둠의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브루스는 이들과 함께 육체 단련과 동양무술을 연마하며 스승으로부터 내면을 강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자신이 두려움 자체가 되어야 하고 악과 맞서 싸우기 위해선 빛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서야 한다. 브루스는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떨쳐내게 되고 비로소 어둠의 사도가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과격하고 극단적인 그들의 사상이 진정한 목적이 타락을 상징하는 고담을 정화하기 위한 도시 파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어둠의 사도단을 이끄는 라즈 알그를 죽이고 그들의 사찰을 불태우고는 자신을 가르친 스승만을 구해주고 다시 고담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는 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어둠의 사도가 가진 극단적 파괴 본성을 브루스의 머릿속에 심지는 못했고 브루스는 육체뿐만이 아닌 내면의 성장을 마치고 배트맨이 되어 그만의 방법으로 고담을 악순환에서 구하고 다른 이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은 그림자 속으로 숨게 됩니다. 배트맨의 이야기는 한 남자가 타락한 세상의 변화는 파괴로 인한 무해 상태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아닌 기존 상태에서의 불순한 잔여물들이 걸러지며 천천히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힘겨운 과정을 시작한 브루스 웨인이라는 인물의 내면 변화와 굳어지는 신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고담시의 악순환에서 시민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배트맨 시리즈의 역작 다크나이트를 제쳐두고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편인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제공하려 노력했던 어둠의 기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완전하게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죠.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조커의 승리를 깊이 묻고 시민들을 위한 영웅의 상징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긴 고든 형사와 추락한 명성과 함께 종적을 감춘 배트맨, 그리고 의문의 범죄 집단이 등장하며 시작됩니다. 하비 덴트의 죽음 이후 그의 특별법과 함께 고담시의 수많은 범죄자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8년간 비교적 평화로운 기간이 유지되죠. 하지만 고든 형사는 전쟁 이후에 필요없는 전사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고담시의 진정한 영웅이지만 누명을 쓴 채 배신자이자 악당으로 낙인 찍힌 다크나이트는 더 이상의 이중 생활은 처분하고 브루스 웨인으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지문을 훔쳐 달아난 도둑과 망해가는 자신의 회사에 도움을 주려 하는 투자자 테이트, 그리고 브루스 웨인의 정체를 알고 있는 블레이크 경사가 도시의 지하에서 피어오르는 위협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연결점은 베인이라는 인물로 이어져 있었고, 그와 마주하게 되며 8년간 종적을 감추었던 배트맨은 다시 거리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이전 시리즈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상징들이 이 영화의 스토리를 이끌어갑니다. 먼저 이 영화에서 배트맨과 상반되는 역할을 가지는 베인이라는 매력적인 악당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Gotham! Take control. Take control of your city. 그는 8년간의 고담시의 평화를 깨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은 곧 고담시에 불어닥칠 혼돈을 야기하죠. 하지만 여기서 그는 겉으로 보여지는 평화를 깬 것이지 사실 고담시는 덴트 특별법으로 천여 명의 악질 범죄자들을 수감시켰을 뿐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죠. 지하에서 몰래 폭탄 제조를 주도하던 베인의 밑에서 오갈 데 없는 소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쉽게 소모되며 하수도 배출구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어도 경찰들은 그리 수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죠. 그리고 이렇게 베인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피날레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 당연히 덴트가 죽은 뒤에 8년은 평화기간이 아닌 언젠가 일어날 파국의 유예기간이었다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By my calculations. And for the sake of your children, Dr. Pavel. Indeed, I hope it does. 그는 웨인사가 개발한 핵융합 원자로를 손에 얻게 되고 결국 고담시를 파괴할 결정적인 힘을 손에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한 파괴를 일삼는 1차원적 악은 아닙니다. 그는 어둠의 사도를 이끌었지만 우리들의 다크나이트에게 처단되었던 라즈 알굴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담시로 오게 된 것인데요. 타락한 고담시는 되살릴 수 없으며 추악한 이 도시를 심판하고 어둠의 사도가 말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직 고담시를 재로 만들어버려 그 자리에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그는 고담시의 시민들에게 엄청난 혼돈을 선사합니다. 부패한 공권력과 거짓된 영웅 하비 덴트에 의해 수감된 죄수들에게 자유를 주고 시민들을 기만한 더러운 기득권층과 자신들의 안위만을 중요시하고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선이 아닌 이상 빈민들에게 베풀지 않는 이기적인 부유층들을 벌할 힘을 고담시의 모든 시민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인민재판소를 열어 반항하는 자들에게 얼어붙은 강을 건너게 만들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어쩌면 타락의 원인과 싹을 자르는 일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무고해 보이는 피해자들 또한 한편으로는 가해자가 되는 고담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테러에 동요하는 자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인이 내세우는 정의란 사실 증오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폭력에 불과할 뿐이고 고담시의 시민들은 베인의 노름에 넘어가 눈뜬 장림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인은 절망과 파괴 그리고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포기한 고담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고담시의 희망을 믿고 그것을 위해 싸우는 존재가 있겠죠. People need dramatic examples to shake them out of apathy, and I can't do that as Bruce Wayne. As a man, I'm flesh and blood. I can be ignored, I can be destroyed, but as a symbol. 배트맨은 고담시가 반드시 변화할 것이고
시민들이 직접 변화된 도시를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균형을 가져다주고 모두가 공평할 수 있도록 그가 가진 힘을 사용해 증오가 아닌 진정한 정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배트맨이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베인이 가져온 어둠이 너무나 강력했던 것일까요? I was born in it, molded by it. I didn't see the light until I was already a man. By then it was nothing to me but blinding. 베인과 1대1 싸움에 패배한 그는 베인의 감옥인 암흑의 구렁텅이에 내던져지게 되는데요. 그가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리 부상과 8년간의 은둔 생활 탓에 몸이 녹슬었기 때문일까요? 브루스 웨인은 깊숙한 어둠의 감옥에서 나가기 위한 시도를 여러 번 해보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넓은 하늘을 볼 수 있어 희망이 주어지지만 탈출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갇히게 되는 것이 이 구렁텅이가 주는 엄청난 고통이죠. 하지만 브루스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탈출에 성공했던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어리고 연약한 그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How can you move faster than possible, fight longer than possible, without the most powerful impulse of the spirit, the fear of death?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은 두려움에서부터 나온다. 이것은 어둠의 사도의 훈련을 거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 브루스로서는 알 도리가 없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은 그는 두려움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탈출에 성공하고 한 단계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고담시로 돌아온 배트맨이 결국 베인은 이기게 되지만 그가 상대하던 적이 사실 베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상황이 다시 뒤집히게 되죠. 어이없게도 적을 도와준 꼴이 돼버린 상황에서 탈출구가 없어 보이지만 배트맨이 믿고 있던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셀리나 카일과 블레이크 형사는 모두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빈민가 출신들이며 고담시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 사이에서 자라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순환을 타파하는 희망의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I take what I need from those who have more than enough. I don't stand on the shoulders of people with less. Robin Hood. I think I do more to help someone than most of the people in this room. 셀리나는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만을 손대는 궤도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녀가 악순환을 타파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죠. 오히려 가담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증오심과 그로 인한 이기심밖에 없던 그녀는 배트맨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인물과 만나면서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로써 배트맨의 도움으로 고담시 속에 이미 타락한 시민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상징이 된 것이죠. Nothing here. Try my legal name. You should use your full name. I like that name. Robin. Thanks. 그리고 블레이크 형사는 순수한 정의를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브루스와 마찬가지로 친부가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그릇된 선택을 할 수많은 환경적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수호할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자란 고아원에 후원자로 찾아왔던 브루스의 표정을 보고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낸 그는 배트맨이 하비 덴트를 죽였다는 보도에도 그는 그의 믿음을 유지하고 배트맨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더럽혀진 고담시와 그 도시의 드리운 그림자에 돌연변이와도 같은 그가 가지는 상징이 순수한 정의인 이유인 것이죠. Shouldn't the people know the hero who saved them? A hero can be anyone, even a man doing something as simple and reassuring as putting a coat around a young boy's shoulders to let him know the world hadn't ended. 결국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배트맨이 승리하고 고담시를 구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이해도 있었지만 앞서 설명한 인물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물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영화가 끝난 이후에 고담시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루스 웨인이 다크나이트가 된 목적이
결말을 맞이하고 그의 뜻이 완벽하게 증명된 셈이죠.